오늘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세상을 알면 하이클래스가 된다. 일요일 저녁 세상을 읽어주는 고품격 강의 하이킥 클래스. 오늘은 고규홍 나무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 화면만 보고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시는데, 미니의 이인수님께서 나무 박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네. 문갑수님도 고규홍 작가님 나오시나요? 반갑습니다. 라고 완전 스타십니다. 예, 별 말씀을요. 예. 자, 저희가 이 나무를 통해서 뭔가 인생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우리 고 칼럼니스트님을 불렀는데, 앞으로 이제 나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실 거지 않습니까? 오늘은 근데 어떤 얘기부터 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이 코너에 제가 처음 나오는 거여서요. 네네. 예, 제 어린 시절 얘기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예, 제 어린 시절에 다들 가난하게 살던 시절이잖아요. 예, 그때 제 어머니가 저희 집에 이렇게 화분을 키우셨는데 그 화분 중에 분꽃을 키우셨어요. 예, 분꽃 아셔요? 예, 저는 분꽃 알아요. 예. 이 분꽃을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서 분꽃이 꽃이 피는 걸 딱 보면 어머니가 이제 저녁밥 지을 때가 됐구나.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시곤 하셨어요. 분꽃이 그렇게 저녁 늦게 피나요? 네. 그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한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서너 시 정도쯤에 피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넘어갈 쯤에 피는 걸 보면서 저녁밥 지으러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는데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제 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님이 그런 어떤 나무나 꽃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 계절의 흐름 이런 걸 보신다라는 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여기 나오면서 제가 여기 청취자들한테 가능하면 지금 이 시기를 알아볼 수 있는 나무나 꽃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시간의 지남이라든지 계절이 변하는 걸 느끼긴 하는데 그렇게 소상히 3, 4시쯤 되면 분꽃이 그걸 시계점 우리는 사실은 시기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의지는 안 하지만 과거에는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면 이제 계절이 여름이지 않습니까? 이 여름과 관련된 나무를 오늘은 그럼 얘기해 주시겠네요. 예, 사실 이제 식물을 많이 보고 하는 사람들은 달력을 보지 않아도 나무만 보면서 이제 뭐 장마가 오겠구나. 좀 지나면 태풍이 오겠구나. 뭐 이런 걸 대충 짐작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장마가 올 거를 예상하게 해주는 그런 꽃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게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꽃인데 지금 이미 많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온다는 얘기네요. 장마 그리고 앞에서 지금 날씨 예고해 주실 때도 내일부터 이제 비가 온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것처럼 이제 그 모감주나무라는 꽃이 있는데요. 이미 다 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남쪽에서는 이미 벌써 전에 폈고 중부지방에 서울이나 저는 여기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 부천시 중부지방에서도 지금 다 피어 있는 그 노란색 꽃이 이제 모감주나무 꽃인데요. 모감주나무는 저도 좀 생소한데 유튜브로 지금 모감주나무 사진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모감주나무는 노란색 꽃이 이제 여름에 피는데 이 모감주나무를 이 서양에서는 골든 레인트리라고 부르거든요. 골든 레인트리. 예, 그러니까는 황금 비나무예요. 그러니까는 꽃이 질 때 이렇게 확 비처럼 내리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틀렸구나. 물론 꽃송이가 꽃잎이 아주 자잘한 꽃들이 모여서 피기 때문에 꽃잎이 한꺼번에 떨어진다라면 비가 내리는 것처럼 피겠지만 어쨌든 이게 아주 노란색 꽃이 너무너무 예쁘고 화려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다 골든, 그러니까 황금이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골든 레인트리라고 부르는 그런 나무입니다. 씨나 열매는 어떻게? 요게 아주 특이한데요. 이제 꽃 지고 나면 이제 곧바로 여기 열매가 이제 맺기 시작해요. 열매가 꽃은 한 송이 한 송이는 굉장히 자잘하게 피어나는데 근데 이 열매는 굉장히 큼지막합니다. 열매는 길이로 따지면 한 3cm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3cm 정도 되는 요 모양으로 이렇게 피어나는데 안에는 텅 비어 있고 껍데기는 이 아주 얇다란 종이장처럼 얇은 종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쌓이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씨앗이 들어 있어요. 근데 요게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각각의 세 장에 씨앗이 2개씩 이 얇다란 종이장 양쪽에 이렇게 까만 씨앗이 이제 맺히거든요. 요 까만 씨앗이 아주 동글동글하면서
아주 동그래요. 네네. 동그라면서 매끈매끈한 게 굉장히 예쁜 씨앗이 그 안에 맺히는 그 열매가 참 예쁩니다. 예. 이 열매가 좀 특별한 곳에 쓰인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네, 맞습니다. 네. 예, 이게 그 불가에서 절집에서는 요 씨앗들이 제가 아까 예쁘고 동글동글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교에서 동글동글한 게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디냐면 염주잖아요. 예, 그래서 염주 알을 만드는 데 쓴다 해서 실제로 어느 절집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절집에서는 이 나무를 모감주나무라고도 안 부르고 아예 염주알나무, 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또 재밌는 게 지금은 이 모감주나무를 굉장히 흔하게 이제 많이 심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리 흔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모감주나무 열매가 그 씨앗이 굉장히 귀하다 생각해서 아무 스님이나 이거를 저 염주로 만들지 않고 네, 그 절집의 큰 스님, 주지 스님이나 이런 큰 스님들만 이거를 염주로 만들고 네,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모감주나무가 염주알 나무 뭐 이렇게도 불렸다. 네네. 유튜브에 까니마 또까님께서 먹을 수 있는 열매인가요? 라고 부르셨어요.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단단해서 먹을 수는 없고요. 게다가 이제 껍질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얄짤한 종이장처럼 돼 있고 안에는 과육이 전혀 없어요. 예. 그냥 먹을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보기 좋고 그다음에 또 그 아까 열매 씨는 염주알 같은 걸로 사용되고 이런 나무군요. 네네. 모감주나무 여름에 이제 장마를 알려주는 나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 볼 수 있고 네. 어디에서 많이 피고 또 어디에 지금 서식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모감주나무가 우리나라 자생종인지 네.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요거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제 이 모감주나무 군락지가 발견된 곳이 태안 안면도 쪽에서 이제 발견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발견이 되고 나서 다른 곳에서는 이제 그 당시까지 이제 옛날 얘기인데요. 옛날에 그 다른 곳에서는 자생지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자생한 나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추측한 게 이 나무가 중국엔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게 어디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중국의 산동반도에 저 모감주나무가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얄짤한 종이장에 씨앗이 이렇게 맺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산동반도에서 이게 씨앗을 맺은 다음에 이게 그 바닷가에 떨어져서 산동반도에서부터 태안의 안면도까지 밀려왔다. 바다로 이렇게 왔다라는 이야기가 네네. 옛날에는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멀고 네. 그 오는 동안 이 바닷물 속에서 이 씨앗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한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이 경로를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가에 대한 경로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네요. 거예요. 옛날에는.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전라남도 완도라든가 경상북도 포항 이런 데에서 이 모감주나무의 자생지가 발견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건 중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자생나무다라는 게 밝혀진 셈이고요. 네네. 그 이후로도 뭐 아주 최근에는 경상북도 안동에서도 발견되고 이런 자생지가 발견되면서 전형적인 우리의 뭐 토종 자생나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자생 모감주나무 군락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안면도 자생 군락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럼 여름이 올 때쯤, 꽃 필 때쯤 찾아가면 굉장히 예쁘겠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황금 덩어리를 보실 수 있는. 좀 빨리 오시지 그러셨습니까? 계절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내년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비 온다는데요. 그렇죠. 비가 와서 좀 안 좋네요. 근데 이 모감주나무가 남북교류의 상징입니까?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게 몇 년 전에 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 방문할 때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갔어요. 예, 그 나무 한 그루를 가져가서 직접 심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모감주나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감주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이 모감주나무가 평화와 번영의 상징의 나무로 오랫동안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갖다 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북한에서 잘 자라기만 한다라면 앞으로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여길 수 있겠죠. 네. 이게 기후에 따라서 또 평양이라면 좀 추운 곳이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게 약간 걱정은 됩니다. 저도. 예. 이제 여름에 저희가 볼 수 있는 나무들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데 두 번째가
회화나무입니다. 이 나무도 저는 좀 생소합니다. 근데 회화나무가 선비나무라고도 불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회화나무는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흔히 불리는 별명 중에는 선비수 혹은 학자수 뭐 이런 식으로 선비와 학자를 상징하는 나무로 이제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선비수, 뭐 학자수 뭐 이런 식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서양에서는 이 회화나무라는 나무를 서양에서는 영어로 부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스콜라트리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예, 나무의 생김새를 보고 붙인 이름일 텐데 서양 사람들이나 우리 동양 사람들이나 나무에 대한 느낌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경우고요. 이 나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학자로서 출세하는 그 상징이다. 그래서 뭐 출세목 혹은 뭐 행복을 가져다주는 나무다. 그래서 행복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서로운 나무로 여기고 있는 나무입니다. 야, 신기하네요. 아마 그때 교류가 거의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름이 같을까요? 회화나무도 꽃이 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회화나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회화나무는 아직 안 폈습니다. 좋습니다. 네. 모감주나무는 지금 지고 있으니까 좀 시기가 늦었다고 말씀드려도 되는데 회화나무는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화나무는 옛날 식물도감에 보면 8월부터 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고 지구 온난화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7월 중순에서 말 정도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장마철 지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회화나무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회화나무는 사실은 이 생김새 자체가 우리 멀리서 보면 느티나무하고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크게 자라고 아주 풍성하게 이 나뭇가지가 펼쳐져서 아주 진짜 보기만 해도 아주 느낌이 좋은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느티나무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딱 봐서 회화나무를 저희가 느티나무하고 좀 구별하는 법 아는 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느티나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사실은 느티나무하고 회화나무가 다 한자로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느티나무나 회화나무를 똑같이 괴라는 한 글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괴라는 글자를 찾아보면 거기에 이제 훈에 느티나무 괴 회화나무 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중국 사람들도 옛날에는 느티나무, 회화나무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저도 멀리서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가까이 가서 보면 잎사귀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금방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매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이 회화나무의 잎사귀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게 아카시나무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카시나무하고 이 회화나무가 항상 비교되면서 어떻게 구별하냐 이걸 많이들 물으시는데 이거 역시 실제로 잎사귀만 가지고 구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구별해야 되냐? 아카시나무는 5월 정도 되면 하얀색 꽃이 주렁주렁 이렇게 피잖아요. 그리고 이 회화나무의 경우에는 7월 중순 돼야 피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피는 시기와 꽃을 보고 구별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 세 가지 나무가 비슷하다라는 말씀이 느티나무, 아카시나무 그리고 회화나무 이게. 근데 회화나무를 아까 뭐 서양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선비나무, 학자수 뭐 이렇게 불러온 이 이름의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름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름이 아니라 이 나무의 생김새 자체가 옛날 사람들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학자라면 혹은 선비라면 자기의 뜻을 거침없이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회화나무의 생김새가 나뭇가지를 펼치는 모양이 그야말로 자유분방하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는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모양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보고 이제 학자수다, 뭐 선비수다 이렇게 불러왔던 걸로 여겨집니다. 호연지게를 펼치듯이 확 이렇게 맞습니다. 호연지기. 회화나무는 그럼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자생한 건가요? 이건 가져온 건가요? 회화나무는 중국에서 오래전서부터 이제 키우던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회화나무에 중국에 있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온 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키워온 나무이기도 합니다. 혹시 서울 부근에서 이 회화나무를 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아까 꽃이 필 때 아름답다고 하니까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바로 이 창덕궁에 가시면 진짜 아주 좋은 그 회화나무를 한 그루도 아니고 8그루씩이나 볼 수 있는데요. 창덕궁 정문을 우리가 흔히 도남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도남문 안쪽에 딱 들어서자마자 양쪽으로 8그루의 그 회화나무가 있는데요. 이 8그루를 하나로 묶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옛날에 삼정승들이 섰던 자리라고 해요. 그 자리에
중국의 주례에 의하면 궁궐 건축을 할 때에는 삼정승이 서는 자리에 회화나무를 꼭 심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궁궐 건축을 할 때 이 규정에 맞춰서 이 궁궐 건축을 하면서 거기에 심었던 회화나무로 여겨지면서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창동궁 도남원을 들어서서 삼정승이 있었던 자리 회화나무를 찾고 제가 정승처럼 그곳에 이렇게 나무를 한번 둘러보는 또 그런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게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규홍 나무 칼럼니스트와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